글쎄요. 꼭 그렇더라고요. 이 명절이 다가오면 꼭 이런 유의 사건이 터지는 것 같던데 임방글 변호사님. 그제 있었던 일입니다. 2019년 8월 25일 낮 12시 40분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주택에서 네. 있었던 일입니다. 아하. 60대 남성이 그 집 마당에 40대 벌초객에게 뭔가 불만을 품고 네. 전동 공구를 휘둘렀습니다. 세상에. 전동 공구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죠. 이에 대해서 제주 서귀포 경찰서가 특수삼해 혐의로 이 6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지금 전동공구란 단어로 저희가 순화했습니다만 전동공구 이 단어만 들어도 사실 온몸에 소름이 끼칠 거예요. 이 전동공구라는 게 일단 소리가 연상되잖아요. 이 전동공구를 왜 휘두른 겁니까? 김현무 팀장님. 61살 김모 씨 집 앞에 차를 주차를 했어요. 41살의 김모 씨가. 근데 네. 이유가 있습니다. 조상묘가 있기 때문에 조상묘에 올려가려고 했는데 그 61살 김모 씨가 거기에 나무 토막을 쌓아놓은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시비가 됐어. 네. 시비가 됐는데 또 60살 그 김모 씨가 하는 말이 왜 남의 집 앞에 차를 대냐. 네. 주차 문제까지 시비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래도 나이 드신 그 김모 씨가 볼 때는 체력이 딸리니까 화가 격분해가지고 못 참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전동 공구를 들어와가지고 휘두르기 시작한 거죠. 네. 이게 참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꼬이다 보니까 이게 이런 극단적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일단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차근차근 이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분이 벌초를 하러 오신 거고 마당 안에 있던 묘에 이렇게 나무가 쌓여져 있으니까 왜 이렇게 나무를 쌓았냐에서부터 시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당 안에 묘가 있다 보니까 차를 마당 안으로 주차를 시켰을 거잖아요. 남의 마당 안에 이렇게 주차시킨 얘기까지 싸움이 번지면서 간 거죠. 묘에서 주차 문제, 반말 문제까지 가다가 화가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벌초를 하러 오셨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버님, 그 다음에 피해자의 자녀분들이 두 분 함께 오신 거죠. 아, 이게 전후 사정을 듣고 보니까 지금 마당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희는 벌초라고 하니까 어떤 산에 있는 묘에 벌초를 간 줄 알았는데 제주 지역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당, 그러니까 집 마당 안에 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묘에 벌초를 하려고 하는데 그 묘 옆에 이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나무 덩어리, 저런 사파에 나온 것처럼 통나무 덩어리가 묘 옆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묘의 자손인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남의 묘 옆에 통나무를 이렇게 쌓아두면 어떡합니까? 항의할 수 있었겠죠? 그랬더니 이 전동공구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아니 그러면 당신은 왜 우리가 사는 집 앞에다가 주차를 한 거야? 이게 주차 문제까지 엉뚱하게 불똥이 튀었어요. 그러다가 옥신각신 말다툼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분을 못 참고 지금 저 60대 남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전동공구를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김동철 원장님, 아무리 그래도요, 서로 말로 풀지 이거를 전동공구를 휘둘 생각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게 사실 말로만 들어도 상당히 끔찍한 상황이 이제 연상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 전동 공구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나무 토막이 많이 있는 집이잖아요. 그러면 흉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타인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는 소리가 같이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아마 놀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싸움이 점점점 격해지다 보니까 네. 실제로 실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보통 이제 이렇게 학습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보통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렇게 미디어에서 사실 전동 공구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흉기를 사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돼 있다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흉기로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학습 효과도 있지만 개인에 대한 분노. 네. 자, 그리고 개인의 분노가 서로 말로 이제 앵커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말로서 풀면 좋은데 이게 이제 극단적인 폭력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상황을 목격하신 마을 주민 얘기가요. 일단 멀리서 지켜봤는데도
겁나고 무서워서 당시 상황이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나 봐요. 그런데 뭔가 일이 벌어진 후에 가까이 가봤더니 그 집 앞 길바닥에 혈흔이 선명할 정도로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김호인 변호사님, 뭔가 이거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네요, 진짜. 네, 실제로 이 다툼이 일어난 후에 이 전동공구로 인해서 피해자한테 물리적 타격이 가해졌고 큰 상해가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분의 지금 상태는 어떠냐면 양쪽 다리에 근육과 신경이 절단돼서 세상에. 5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으신 상태고요. 근데 향후 이제 차도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도된 바는 없고 부디 이분이 이제 완치되시기를 온 국민이 지금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양쪽 다리 근육과 신경이 절단됐대요. 그런데 앞서 우리 경찰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동철 원장님 그 벌초하러 왔을 때 이 피해자분 혼자 온 게 아니라 가족분들 특히 어린 자녀들하고 같이 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10대 자녀 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고. 10대 자녀가 이제 이 모습을 고스란히 다 봤겠죠. 세상에. 충격으로 실신을 했다고 얘기를 아이고, 합니다. 세상에. 자, 그리고 딸 하나는 아버지가 다쳐서 누워 있고 쓰러져 있으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아버지에게 지혈을 하는 행동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 아이들이 느끼는 트라우마는 전동공구의 소리, 그리고 싸우는 비명 소리, 네. 그리고 혈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아버지가 다친 이런 상황, 이게 사실 저라도 실신을 하지 않을까, 이 아이들에게 상당히 좀 두려운 공포가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행동, 정말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행동을 저지른 이 60대 남성, 정말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특수상해로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요.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었습니다. 특수상해 우리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경찰은 수사를 좀 더 해보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살인 미수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이 전동 공구 이거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 그러니까 흉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을 지금은 다리를 향해서 지금 휘두른 것으로 나오는데 네. 만약에 수사 결과 이게 정말 이 사람을 향해서 마구잡이로 휘두르다가 다리에 그냥 맞은 거라면 혹시 이 사람한테 정말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하. 이렇게 아마 수사기관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휘둘렸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살인 미수로도 혐의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우리 김호인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피해자분의 일단 5시간 걸친 대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지금 정말로 이 쾌유를 빌겠습니다. 정말로 별 후유증이 없기를 일단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10대 자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그 치료에도 가족분들 또 기관들이 또 치료에 온 힘을 또 기울여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법의 단죄를 받기를 이 60대 남성 뉴스파이터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